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빛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겨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보입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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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커서 잠깐만요. 자, 오늘 그 새말기 안내서 한번 보시죠. 새말기 안내서 54쪽이요.
자, 54쪽 한번 그 밑에 허공성이요. 허공성이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허공성이요? 허공성이 무엇입니까? 절대 평등성을 말한다.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절대성과 상대성을 분리한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절대성이 곧 상대성, 상대성이 곧 절대성인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좀 어렵긴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파도는 여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의 작용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많은 파도가 생겨도 파도의 바탕은 물입니다. 파도와 물을 분리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 파도가 곧 물이요, 물이 곧 파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파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파도의 바탕인 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파도를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파도는 물의 작용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절대성이 상대성의 바탕이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입니다.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닙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진리를 드러내는 첫 관문이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제가 이제 우리가 법회를 시작할 때 꼭 얘기를 합니다.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그를 다른 말로 청정강명이라고 하고 또는 공적영지라고도 한다. 또는 청정심이라고도 하고 진심이라고도 한다. 마음으로 할 때는. 또 몸으로 할 때는 법신이라고도 하죠. 법신이라고도 한다. 우리의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그 자리를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그 자리를 가리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청정하고 강명하다. 또는 공적하고 영지하다. 이렇게 본래 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청정 강명한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그 상대성 모습이지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내가 거기에 달라붙어. 그 달라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주체가 있고 내가 있고 그 상대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자꾸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지금 이제 우리가 본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저 밑에서 마음 밑에서 어떻게 됐나? 내가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죠.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 나라는 것도 헛것이고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눈도 무정물이고 보는 대상도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인데 거기서 딱 있는 거는 뭐냐? 청정강명한 자리뿐이라는 거예요. 청정강명한 자리뿐이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자꾸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기 보는 대상이 진짜라고 자꾸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그거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죠. 무명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래의 공적 영지한 자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공적 영지한 자리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가 있는가? 지금 나의 위치에서 이거죠. 제가 그 TV를 보니까 천문학자, 물리학자, 뭐 이렇게 여러 분이 나와서 그 대담하는 프로를 이렇게 봤는데,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버블망원경이라고 지금 현재 지구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게 만들어진 지가. 그런데 이제 어떤 과학자가, 천문학자가, 그거는 이제 버블 망원경은 계속 이제 별이 이제 멀리 있어도 이제 그거를 자꾸 그 별을 보는데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글을 의견을 냈대요. 있는 것만 자꾸 보지 말고 없는 거를 보는 망원경을 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없는 거를 대고 그러니까 텅 빈 허공 같은 거지요. 그거 대고 그거 보는 망원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만들었대요. 그거를 진짜로 그 돈도 많이 투자되고 노력도 많이 투자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가 돼서 안 보이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딱 만들었는데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 안 보이는 그 속에 수많은 은하가 있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은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는 불교 공부하면서 늘 배웠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나의 인연과 인연과 조건 하에서만 보고 듣고 또 냄새도 맡고 또 감촉도 할 수 있죠. 또 그 안에서 생각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의 인연과 조건, 내가 지금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사람 몸을 받은 요 조건을 뛰어넘는 것은 나에게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보는 것도 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전부 다 밝음이 있을 때는 다 형체도 보지만 밝음이 없을 때는 하나도 못 보지요. 하나도 못 봐요. 뭘 봐요? 어둠밖에 못 봐요. 근데 또 꼴빼미 같은 거는 밤에 잘 보고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한해서만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도 전부 그럴 것이라 이러면 굉장히 오해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대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이제 그 과학자는 되게 이제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발상이 없는 것을 보는 망원경을 만든다? 이게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들고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 없는 곳에 수많은 은하가 말도 못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망원경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은 청적, 아무 모습이 없어. 그 다음에 강명, 분명히 잘 아는, 각자가 지하고 같다고 했죠. 명, 밝게 잘 아는.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본성. 다른 말로 하면 공적. 텅 비어서 고요하고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그러니까 결국 말을 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으면서 잘 아는, 영특스럽게 아는 그것이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크기가 없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가가 없는, 크기가 없는 거. 그리고 허공과 같다. 이 말로 하면 모습이 없었다는 것은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그리고 물들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생불멸이라는 거. 물들지를 안 해. 모습이 없으면. 그러니까 깨달음에도 물들지 않고 또 미한데도 물들지 않아. 내가 안다고 해도 물들지 않고 모른다고 해도 물들지를 안 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조금 안다고 하면 아는데 퐁 들어가 버리죠. 그 경계에 다 찔리는 거죠. 모른다 이러면 모른다에 또 퐁 들어가 버렸죠. 내가 안다고 해도 내 본래의 그 마음은 그 청정 강명한 자리는 물들지 않고 모른다 해도 물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평등이라는 겁니다. 절대 평등. 왜? 모습이 없으니까. 한 티끌도 없으니까. 상주한다. 변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주체와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요거를 나중에 이제 반문 공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객이 있다 없다가 어떤 식으로 갈리는가를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특징이 모습이 없는 거하고 안다라는 것이죠. 안다, 영특스럽게 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 귀로 듣는 소리를 듣는 것을 문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 냄새 맡는 것을 후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맛은 상성이라고 하고 감각은 촉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런 것 지성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6가지의 작용을 해요. 6가지의 작용을 하지만 마음은 뭐가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견성과 문성과 후성, 상성, 촉성, 지성이 전부 한 자리라는 의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자리라는, 왜나? 모습이 없으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서 견성, 문성, 견문, 후성, 상성, 촉성을 합해서 감각할 때 각성, 그 다음에 견문, 각지, 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아는 요 견성, 문성, 후성, 상성, 촉성, 지성도 위에 모습이 없다의 특징과 똑같은 특징이에요. 뭐예요? 허공과 같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크기가 없고 불생불멸하고 물들지를 안 해. 그러고 절대 평등이고 상주하고 뭐가 없다? 주체와 대상이 없어요. 주객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는 우리의 그 보는 성품짜리, 듣는 성품짜리, 이렇게 후상 촉성 그 성품짜리, 그 다음에 이 지성 생각하는 이런 자리는 뭐가 없다? 주체와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하는 그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늘 주체와 대상이 있죠. 늘 주체와 대상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모습 공식 할 때도 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누가 하느냐? 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죠? 누가 하느냐? 내가 하거든요. 나라는 주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모습이라는 객체를 보고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만약에 모습 공식을 한다면 주체와 대상이 없는 자리로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쓰고 있는 그 마음자리는 허망한 마음이라. 다른 말로 반연심이죠. 네, 주체와 대상이 있어요. 주체와 대상. 그래서 주체와 대상에만 머물지 않으면 그 자리가 공적 영지 자리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있는 그 모습에만 머물지 않으면 일체 번뇌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일체 번뇌가 끊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일체의 모습이 작용으로 되살아나게 돼요. 작용으로 되살아나야 어떻게 되느냐?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런 말이 통용이 됩니다. 처음부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바탕자리,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 바탕자리에서 영특스럽게 하는 그 영지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모습이 그 모습도 말하자면 시공간이 끊어져 청정강명, 그 바탕은 청정강명하죠. 청정강명한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아. 그래서 작용으로 되살아났을 때 이것이 그냥 새말기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내 성품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건데 요거를 지금 작용으로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습 공식을 하고 있고 또 반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반문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금 점검 더 하면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반문 공부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거하고 한번 잘 비교를 해봐서 질문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 이 반문 공부를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를 상기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견성, 문성, 후성, 상성, 척성, 지성이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마음의 작용이야. 마음의 작용인데 반문 공부는 그 중에서 문성을 붙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성을 붙들고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견성도 되고 상성도 되고 후성도 되고 상성도 되고 지성도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청정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자리를 바로 드러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문성을 통해서. 그 문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냐, 우리가. 자, 보림선언에 와서 제가 종소리를 땡땡 쳤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다는 것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있는 소리도 들어. 저 땡 하면 소리를 들어. 없는 소리도 듣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소리를 듣는 내가 있어요. 그렇죠? 소리를 듣는 주체가 있지요. 소리를 듣는 주체가 있고 소리가 있어. 있는 소리도 있고 없는 소리도 있어. 그러면 반문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청정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마음의 다른 이름을
그 이름을 그 자리를 가리키는 이름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죠? 청정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진심 자리의 다른 이름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렇죠?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그럼 마음속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 소리죠. 소리죠. 소리면 이것을 할 때 아이고 허공으로서의 나는 어떤 뜻이다, 뭐 이거는 뭐다 어쩐다 하는 그것을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 완전히 다 내려놓고 가장 원초적인 그러니까 송창원 씨 소리를 듣는데 지금 내 말소리 듣잖아요. 소리를 듣는데 뭐 물론 공기도 있어야 되고 그지요? 공기가 이제 해서 음파가 지나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라는 게 있어야, 그게 이제 그래야 우리가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거든. 이게 다 무정물인 줄 알거든. 그지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말하자면 마음자리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라.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딱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한다? 일념으로 하는 거예요. 일념으로. 거기서 뭐 이것이 뭐 어쩌니 저쩌니 그쩌니 그런 것은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소리를 듣는데 뭐가 필요하나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마음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 듣는데 뭐 나의 지식이 필요하냐, 기억이 필요하냐, 정보가 필요하냐, 뭐 생각이 필요하냐,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원초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 일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일념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자리에 성성하게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있게 된다라는 말, 있다라고 하면 또 주체와 객체가 또 비춘다? 그걸 이제 비춘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비춘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그 문성 자리만 내가 일념으로 해서 그 자리를 내가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 자리도 그 자리고,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자리죠. 그 자리고, 맛을 보는 것도 그 자리고, 생각하는 것도 그 자리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리로서 내가 모습을 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모습 공식에서 무엇을 알았느냐? 마음에서 나타난, 본래의 그 바탕자리에서 나타난 일체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자리하고 그 작용이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모습 공식도 하고 밥도 먹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상대성을 불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성 자리를 붙잡으려고 하죠. 절대성 자리는 뭐야? 청정, 강명. 제가 그 앞에 그래서 설명을 한 것인데 절대성 자리는 바탕이거든. 바탕은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물들지 않아. 또 어디에 주체 대상도 없어. 절대 평등이라 그 바탕자리는. 그러니까 문성 하나만 내가 착 잡아채면 문성 하나만 일령으로 해서 그 자리를 내가 딱 잡아채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로 보기도 하고 듣는 자리, 들을 줄 아는 그 자리가 볼 줄 아는 자리고 또 맛볼 줄 아는 자리고 냄새 맡을 줄 아는 자리고 생각할 줄 아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모습을 이미 내가 뭘로 본다? 바탕의 작용으로 보거든. 바탕의 작용으로 보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고 새말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부 다 일과 굴리게 좌선이 있죠. 좌선이 있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름이에요. 이름. 어떤 이름이냐? 우리의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우리의 진심자리를 가리키는 이름이거든. 그 이름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자리를 부르는 거라고. 그렇죠? 허공으로서의 나. 자, 요것이 1번이고 공부가 더 자기가 그거는 소리가 있는 것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소리가 없는 소리를 듣는 공부. 그러니까 있는 소리로 공부할 수도 있고 없는 소리도 공부할 수 있는데 없는 소리로 공부하는 거는 제가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금방 혼미해져요. 없는 소리를 쭉 그대로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있는 소리를 가지고 쭉 끌고 가. 그렇게 끌고 가면 아니비설신의 그 6문이라고 하거든요. 6가지 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6가지 문이 밝아진다라고.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문성이 듣는 성품자리가 곧 보는 성품자리고 모습이 없지요. 이 성품자리는 이 성품자리는 마음의 6가지 작용이기 때문에 모습은 마음은 뭐가 없어요? 청정하거든. 청정하니까 공적하니까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견성이 문성이고 문성이 각성이고 각성이 지성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만 일념으로 자기가 일념으로 그러니까 뭐만 필요하냐? 오로지 성성하게 일념으로 하는 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성하게 일념으로 한다. 뭐 그거 하면서 뭐 허공으로서의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뭐 이런쿵 저런쿵 그런 걸 전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벌써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뭐가 있게 되죠? 한 생각을 일으키면 뭐가 있어요? 모습? 한 생각을 일으키면 뭐가 있어요? 한 생각을 일으키면 뭐가 있어요? 법계야, 한 생각을 일으키면 뭐가 있어? 대상이 있어. 주객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주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주체, 보는 자가 없으면 보이는 것이 없고 대상이 없으면 주체도 없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우리는 대부분 주체와 객체가 딱 생겨버려요. 그냥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헤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딱 할 때 이렇게 일령으로 하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있다? 허공으로서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성하게 해야 돼요. 성성. 그 깰 성자죠. 깰 성. 그래서 만약에 내가 쭉 공부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뭐 이렇게 하면 가만히 놔두면 그게 작용이죠.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냥 놔두면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질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놔둬도 돼. 놔두면 저절로 지가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려. 근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너무 깨닫고 싶다. 내가 너무 어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할 때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내가 공부하는 게 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런 마음이 딱 든다고 합시다. 실제로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마음이 들죠. 이게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뭐 또리또리하게 뭐 되는 것 같이 내가 딱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숙 씨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잘 안 되나 보네. 1차의 모든 모습은 뭐다? 우리의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작용이지요. 일어난 작용이에요. 요 작용은 그 당처는 청정강명해. 공적 영지에 그 당처는. 그러나 모습으로서 일어나면 본래 생멸이 있으면 거기에 시공간이 붙고 주체와 대상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처는 바탕자리하고 똑같지만 생멸이 있게 되면은 변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때 그것이 이건 내가 요새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가 그릿하고 이렇다. 이럴 때 정말로 그게 잘 안 잡혀요. 벌써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그 강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벌써 내가 어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잡아챌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훅 빨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오시면 모습 공식을 단단히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이게 공부가 얕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자꾸 이렇게 뭐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5년 가고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헤매게 처음에는 뭔가는 뭐 아는 듯하고 뭔가는 뭐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뭔가는 뭐 어쩐 거 산뜻하고 그렇지만 하는 말도 듣고 하는 말도 듣고 이렇게 막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쭉 이렇게 가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럴 때 이걸 못 잡아채.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하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작용이라는 것을 못 잡아챈다. 그게 너무 강렬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하면은 그냥 부정적으로 확 가버리지.
그래서 보통 공부를 몇 년씩 하시던 분들이 그만두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가서 쭉 변화가 가는 거기에 자기가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버려, 공부를. 99%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이렇게 가는 사람은 상당히 드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회도 하고 경전도 읽게 하고 또 도반들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얼마 안 가서 그냥 확 힘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모습공식을 쭉 하게 되면, 첫째는 모습공식을 쭉 하게 되면 일체의 번뇌를 다 끊게 돼요. 뭐 번뇌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번뇌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본래 우리 마음에서 주체와 객체로 나뉘면서 일어나는 것이 번뇌예요, 번뇌. 그런데 이 번뇌가 일어나면 반드시 괴로움이 수반이 되거든. 갈등이 수반이 되거든. 왜 그러냐? 주체와 객체로 나뉘니까. 내가 있고 내 아닌 것이 있으니까. 그럼 이미 나다 하면은 수많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반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이 새말기를 할 때 허공으로서인 내가 한다 이렇게 말마디로 할 수가 없어요. 새말기가 적어도 어떻게 되느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깊이 일념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을 줄 아는 마음자리가 어느 정도 잡힌다라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마음자리가 어느 정도 다가와야 이 새말기를 실제로 굴릴 수가 있거든요. 새말기가 실제로 굴려. 그렇게 돼야 본래의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마음자리가 보고, 그 마음자리가 뭐 맛도 보고, 그 마음자리가 뭐 인연과 조건 따라 이는 마음도 일으키고 저런 마음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이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치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문 공부를 할 때 앉아서 좌선을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좌선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죠. 좀 강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좌선을 일단 하루에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오롯한 자기의 시간. 이거는 뭐 이런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신 건강에도 정말로 좋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오롯한 자기 시간을 이제 가지는데, 자, 몸은 오롯한 자기 방에서 혼자서 해. 근데 마음은 뭐지요? 천갈래 만갈래 다 간섭하고 있죠. 이 생각 저 생각 그다음 천갈래 만갈래야. 막 천갈래 만갈래. 이 마음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막 그냥 인연과 조건만 놔두면 막 천갈래 만갈래. 마음속이 시끄러워. 그냥 시끄러워. 너무너무 시끄러워도 그것들이 전부 우리가 모습공식을 했죠. 작용인 줄 알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 그래서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작용이야. 작용이라. 뭐 작용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모습공식이 착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앉아서 좀 버텨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가면 가라앉아요. 그 가라앉는 순간까지 자기가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거 막 사람들이 그냥 그거 하면은 막 그냥 뭐 떡 먹듯이 막 밥 먹듯이 떡 먹는 거 밥 먹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거 아니에요. 잘 씹어서 못 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저기 뭐고 선전 보면은 뭐 소화제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소화제 선전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하는 양이 좀 있어야 돼요. 공부 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일념으로 듣는 그 마음, 일념으로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이 이제 전부 다 밥도 먹고 그 마음으로 일도 하고 그 마음으로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들을 줄 아는 마음은 뭐가 없다고요? 주체와 대상이 없다고. 그거는 주체와 대상이 없이 영특스럽게 아는 슬기자리예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한 자리라고. 우리는 늘 주체와 대상이 있으면서 마음이 일어나거든. 그걸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의 특징은 주체와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작용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작용으로 돌아가면 주체와 객체가 없어져요. 왜? 절대 평등성인 그 자리의 작용이니까 그 모습도 그것도 작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작용이 돼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금 쭉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내 마음자리의 작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대상이 아니고 작용이 돼버리니까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니까 마음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공부가.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장님이 요런 소리 듣고 따라가는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공부가. 그렇게 공부해서는 진짜 하기는 하는데 막 그냥 오리무중이라. 자, 내가 오리무중이다. 지금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내가 지금 슬럼프도 빠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된 내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까지는 못 돼도 이것이 하나의 작용이지. 이 정도는 못 돼도 이것이 자체성이 없는 거지.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가 참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변한다 할 것이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잘 안 나오네. 정말로 필요할 때 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 막 휩쓸려 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헤매버리는 거죠. 완전히 헤매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법회도 하고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죽어나서 하나 법회에 그냥 참석을 하면 또 말 들으면 그럴듯하고 하니까 또 끌려오고 이렇게 되는데 혼자 만약에 법회를 참석 안 하고 자기 혼자 하겠다 이러면은 백발백중 얼마 안 가서 그냥 본래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고 뭐를 하느냐면
방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참말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지금 허공으로서이나 앉았을 때 허공으로, 그게 이제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바탕을 놔두자예요. 바탕을 놔두자. 비명비암인 바탕을,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바탕. 그러면 뭐야? 모습이 없는 거죠.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바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공적한 자리죠.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죠. 그 바탕을 놔두자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제시를 해서 가냐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하나의 이름을 붙들어서, 이름, 우리의 그 청정강명한 진심짜리의 이름을 붙들어서 일념으로 간다는 겁니다. 일념으로.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법회에서 듣고 경전에서 보고 했던 모든 지식, 기억, 정보 다 내려놓고 몽땅 내려놓고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자리, 가장 원초적인 그 자리를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그 자리니까요. 그 자리인데 일념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념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성하게 하는 겁니다. 성성. 그래서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오고 가고 해도 냅두세요. 거기다가 간섭을 하지 마. 그거는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건데. 어떤 것이 와도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을 줄 아는 자리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래서 그 자리가 보기도 하고 그 자리가 듣기도 하고 그 자리가 공부도 한다.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